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불어로 연설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국내 언론들의 민망한 칭찬 릴리에 빠진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연설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대목이 바로 외국 기업에게 한국의 공공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라는 대목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공공성을 팔아먹겠다는 박근혜의 이 이야기에 외국에서 가장 큰 환호를 올렸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빼고 민망한 칭찬 릴레이를 벌리는 한국 언론들. 과연 언론 맞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신여입니까? 권력의 창녀입니까? 라디오 비평 11월 6일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국내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정당의 존립 여부는 국민들의 표로 심판이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의 해산을 하겠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나치 시절 직전에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이죠.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해산 찬성이 47%나 되고 반대가 합쳐봤자 41%밖에 안 된다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새누리당 해산 찬반 여론조사 한번 붙여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찬성이 한 50% 나올 겁니다. 정당은 해산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을 가지고 생존하는 것이지.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얘기인데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새누리당 해산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새누리당 관권 부정 선거의 산실, 새누리당 정당으로서 존립할 가치가 있습니까?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붙이면요. 제 장담하건대 50% 가까운 사람이 찬성할 겁니다. 결국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보복 이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12월 다들 기억하고 있죠. TV토론. TV토론에서 박근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에게 엄청나게 닦였습니다. 그때 그 분노 부글부글 끓었겠죠. 내가 대통령만 되기만 해봐라. 바로 그 보복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도대체. 게다가 이념전쟁을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한 번 더 해보자. 결국은 국정원이라든지 군사이버사령부라든지 국가보훈처 이런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불법 부정 관건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의 핵심은 결국은 종북 논쟁. 문재인, 안철수는 빨갱이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써먹어보자. 이딴 발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서민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들의 정당 1%의 정당 새누리당에게 늘상 쏘고막가는 노령층 그리고 소외계층들 서민들 정말 불쌍하기만 합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떠서 자기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고 자기 자신들이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정당을 찍을 것인지. 결국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계급 이익을 배반하고 새누리당을 찍게 만드는 그 증거의 보도가 종북 논쟁이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킴으로써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우위에 서자 이런 얄팍한 기산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하면서 내건 이유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다. 진보당의 강령 등 당의 설립 목적과 일부 활동이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되묻게 한다.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정말 법률가라는 사람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 정말 순식간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상식에 의거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진정으로 박근혜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한번 대답해보라고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 정당 및 정치 세력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며 정당 존립 여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표로 결정한다. 정부가 편향된 시각에 함몰돼 특정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덤비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선택권 등 헌법에 보장된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권력 남용입니다.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의 도움을 얻었어. 군사이버사령부의 도움을 얻었어. 국가보훈처의 도움을 얻었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공권력의 도움을 얻었어.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결국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민주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6 군사 쿠데타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범죄로 기록될 것이 뻔합니다. 법무부가 밝힌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경위를 읽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정당 해산이라는 복잡 다단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끌어들인 것부터 황당하지만 여론조사 주체를 보면 더 가관이다. TV조선, JTBC, 문화일보 등 극우 매체 일색이다. 특히 선정 편향 보도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 채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 해산 청구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대목에 이르면 할 말을 잃는다. 그래서 한인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매체들의
뭐 여론조사라고 해서 여론조사 자체가 사기칠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편향된 설문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47%가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분들은 이런 식의 정당 해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특히 미움을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밉상을 있는 대로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새누리당을 해산시키는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최소한 47%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찬성할 건 뻔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해산해야 됩니까? 이런 인간들이. 법무부가 저명 헌법교수와 전직 헌법재판관 자문 결과 모두 심판 청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힌 대목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자문을 했다고 해도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조계의 다양한 견해를 외면한 외눈박이 자문은 스스로를 속이고 전문가들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쓴웃음이 나오는 것은 진보당 해산 이유를 설명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운운했는데 법무부가 주장하는 모두 공감이야말로 북한식 100% 찬성 선거를 연상케 한다는 점이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운운하는 그런 망발을 내뱉었는데 자기네들이 여론조사한 자기네들이 자문을 구한 사람들이 모두 100%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공감했다라는 것이야말로 바로 100% 찬성을 운운하는 유신, 박정희 그리고 김일성 연상케 하는 단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박근혜가 당선되면 유신으로 회귀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회귀한 방식, 법을 빙자한 방식으로 유신으로 회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조국 교수가 얘기했듯이 박근혜가 되면 이명박 시절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가 악담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온 것은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진보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을 호재로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진보당의 연계가 확실히 증명된 것도 아니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나발을 불면서 진보당 해산에는 서둘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짜가당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보당이 선거제도와 의회제도,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정부 주장 역시 진보당이 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한 석이라도 진출시키려 안간힘을 써온 사실을 고려하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악선전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법무부가 나치의 괴벨스 환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은 권력의 폭력적인 광기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외피를 쓰고 나타날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바로 유신이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가장 생생한 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무려 40년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목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이번 조처는 대선 기간 이정희 진보당 후보의 날선 공격을 받았던 박근혜의 개인적 감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의 권력남용과 헌법 무시 행위를 제어할 의무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유신 시절 권력의 뜻을 조차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문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뒷날 또다시 그런 반성문을 쓰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는 이거는 법적인 법률가의 양심에만 비추어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야만적인 폭거입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씨의 유신 쿠데타에 다름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과거를 참여하면서 반성문을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듣고 오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데리고의 꿈님이 다시 듣기 하다가 마음이 동해서 정자하셨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하신 보광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또 출자금까지 입금하셨네요. 경기 군포시의 누리그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납부 감사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응만장자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부 동시에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 도봉구 창이동의 아마도네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동시 패션으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 이동의 네즐링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부 동시 패션으로 하셨습니다. 요즘은 동시 패션이 유행이네요. 예, 많은 성원과 격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서영석 그리고 노정민 기자 지금 단식 중입니다. 건강을 위해서죠. 유니웰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김용민 PD도 절반쯤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심 단식을 못하는데요. 왜 못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특히 월요일 날 시나리오 대본 쓰는데 사실 이 머리에 당분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못 넘겼는데 조합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준다 해서 점심 단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대신 아침 저녁 단식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하네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얼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디어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 이게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조합원 가입을 시켜서 일자 제공해 주시고요. 이미 가입한 조합에게는 정자, 5만 원 정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분이 지정하는 자녀들에게 조합원 가입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입니다. 제가 마루타가 돼서 해봤기 때문에 안심하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2차 단식 캠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 2차 단식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 할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참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나무를 흔듭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뿐만이 아니라 박근혜가 외국 간 틈을 틈타서 비겁하게 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만행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됩니다. 1시 반에는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원 청사에 모여가지고 말하자면은 시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얼마 없어가지고 초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근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잠깐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문재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를 간담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100만 표 차 났죠. 물론 그때 퍼센티지는 한 8, 9% 차이가 났습니다. 박정희 무서워서 다음에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결국 유신 독재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서 수차례 시도를 했고 심지어는 납치해서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그리고 박정희의 아들인 박근혜가 오빠라고 부른다는 전두환도 내라는 모처로 사형 선고까지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솔직히 정치력 별로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마음에 차질 않아요. 하지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정치한 사람입니다. 정치력은 나날이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겁니다. 근데 이 정권 정말로 보수 운운하면서 통합진보당을 국가의 위해가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진짜로 그러면 자격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박지만의 육사 37기 동기 그리고 이번에 중장으로 진급한
육사에서 신의 기수라고 불리는 37기 박지만과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기수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는 사람이 3명에서 5명이면 많다고 그러는데 8명이나 진급을 했대요. 그중에 한 명인 조보식 중장, 국방부 정보본부장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따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북 1대1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라고요. 그게 물론 미국의 역할을 과장하기 위해서 한 얘기였을 겁니다. 미국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기지만 1대1로 남한만 하고 북한이 단독으로 붙으면 우리 진다. 장사정포가 무섭다. 이런 망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남한은 북한의 33배 내지 34배 되는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 1조라면 우리는 33조를 쓰고 있어요. 남한 장군들의 멘탈이 이따위니까 김정은 같은 애송이가 통일 운운하는 큰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한 장군들 숫자 10분의 1로만 줄여도 이따위 망발을 못할 겁니다. 아까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겨레신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조중동 사설들은 정말 두 눈으로 보기,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기자들도 쪽팔릴 겁니다. 이따위를 사설이라고 쓰는 그런 논설위원들이 넉다리로 앉아있는 자기 회사가 혐오스러운 다른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기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중도적인 한국일보 역시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어제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다. 제1공화국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이 이끈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강제로 해산된 적은 있지만 일방적 행정 조치였을 뿐이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은 통진당의 운명을 가르는 의미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통진당이 강령 등에 나타난 목적뿐만 아니라 핵심 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활동까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등의 통진당 강령이 북한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과 닮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배치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말 된장맞을 사고방식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배치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안 되고 거기에서 뜯어먹는 인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란 말입니까? 아로 해암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이석기의 발언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혹시 고개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편견 없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헌을 살펴보면은 계층적인 편향은 뚜렷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곧바로 읽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이에요. 아로 활동의 북한 추종 경향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이 확연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합진보당 일부의 일탈인지 아니면 주된 활동인지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석기에 대한 판단 자체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게 통합진보당 전체에 대한 것인지 판단하기 이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석기의 내란 업무 사건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신속한 판단에 이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서에 적극 반발하며 의문을 던지거나 심판 청구에 무조건 동조할 일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민주주의가 정당 해산 등 폭력적 수단에까지 의존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에 치명적 상처를 준 역사적 경험이나 민주적으로 등장한 독일의 나치 정권이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 정의 등 민주적 기본 가치의 파괴자로 등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 경험이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불렀고 위헌 정당 해산 제도도 그중 하나다. 민주주의의 외피만 뒤집었었을 뿐 목적과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 또는 체제의 교란, 전복을 겨냥했다면 개인이든 단체든 그 권리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7조 2항에서 국가안보와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적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명문화했고 특별히 8조 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소가 매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지어지지 않는다고 한국일보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마당에 필연적으로 종북 및 색깔 논쟁으로 치달을 사회적 논란의 불길을 댕긴 것은 현재의 정국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념 노선 논쟁이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단층을 만들 게 꺼림칙합니다. 그런 논쟁을 거치며 사회가 보수 우경화로 흘렀던 기억 때문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 모두가 정치권의 자기 주장과 거리를 두고 차분한 눈길로 현재의 판단을 기다려주길 바란다 라고 한국일보는 그나마 중도적이라는 한국일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아까 한겨레의 사설과 한국일보 사설 동시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한겨레 신문의 사설이 주장이 맞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이념의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한국일보의 사설이 더 동의를 구하기 쉬울 것이다 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아무리 양보를 하고 양보를 또 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한다는 것은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런 판단의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념 전쟁의 불길을 댕겨서 내년 총선에서 한 번 더 써먹겠다. 지난 대선에서 재미 봤으니까 또 한 번 더 해먹자. 이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한국일보 사설의 요지입니다. 정말 이 정권 들어서서 살림살이 펴졌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우리 사회의 노령계층 그리고 소외계층들 다시 한번 이념전쟁의 굴레에 쏘가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광고 하나 듣고 광고가 아니고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해도 이번에 조합원 가입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하나씩 둘씩 나오면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많은 가입 그리고 정자 부탁드리고요. 그 사이에 음악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장윤정의 어머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엊그제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2명 자녀분을 조합원 가입시켜주신 청담동의 장남숙 조합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민TV 스티커 제작을 하면서 망연자실님의 전도로 가입하신 전북 군산의 A코어 오경진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붉은 만월님 게시판에서 오늘 입금하고요. 항구자 며칠 뒤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성원이 결국은 국민TV를 성공시키고 이 정권을 올바로 세우고 정말로 올바른 정권이 설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부님도 이번 달에 일구자 정자했고요. 출자금 적금 붙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유천 아빠님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고요. 템메이커님 2계좌 조합원 입금 완료. 아내와 장남을 추가해서 저희 집은 4명 모두 국민TV 조합원 가족이 됐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유신 쿠데타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한국일보를 소개해드렸는데 중앙일보의 권석천 논설위원도 생각까지 해산시킬 수 없다면서 동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기들이 좀 보수를 표방하는 신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박근혜 편을 들고 하는 그건 정말 기자가 아니라 저는 쓰레기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창녀라고 하면 또 여성 비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 하여튼 창부라고 하죠. 그러면 정말 기자가 아닙니다. 권석천 논설위원도 이 사람의 내가 논설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보나마나 빤한 중앙일보에 근무하고 있으면은 보수적인 시각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권석천 논설위원도 인간의 생각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1950년대 독일에서 사회주의 제국당과 독일 공산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이 나온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정당 해산 결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국가가 사회경제적으로 정치 이념적으로 안정성을 가질수록 정당 존속을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2012년 논문에서 정광석 연세대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는 정부가 이런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까움이 남는다고 이분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악이 큰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부 이후 지나치게 많은 정치 사회적 갈등이 사법부 판단에 맡겨지지 않았느냐라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우려는 바로 한국 사회의 논쟁 지도에 미칠 부수적 피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이나 종북 세력을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이런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마저도 사상의 자유를 법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판단할 수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기 편한테서도 좋은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의 한겨레 시상일기. 그가 지난 겨울에 저지른 일을 알고 있다. 자기가 지난 겨울에 저질렀던 일을 알고 있다라는 사설을 소개하기 전에 사설이 아니고 칼럼을 소개하기 전에 광고를 빠먹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 빼먹고 갈 뻔했네요. 미디어 협동조합 업무조를 맺은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하겠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해서 상조 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게 되었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은 상조 서비스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액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천만 원대의 광고 계약을 하고 이미 광고비를 입금하고 있는 언제 세무조사가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운영하겠다는 젊고 용감한 우리 라이프 상조 혹시 상조 서비스 관심 있다면은 관심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김종엽 한신대 교수의 그가 지난 겨울에 저지른 일을 알고 있다. 시작해 봅니다. 지난 대선 무렵 피어오른 의혹이 지금까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개월을 넘어 11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공중파와 종편과 보수 신문들이 이토록 사이좋게 삼각 패스를 하며 여론의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데도 그렇다. 새누리당 산하의 시발단과 국정원에서 시작해 군사이버 사령부를 거쳐 국가보훈처에 이르렀고 관변 단체들의 수상적인 활동도 드러나고 있다. 증거 앞에서 어쩔 수 없었는지 국정원은 민간인을 댓글 알바로 고용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심리전 대상 인터넷 사이트도 오유 이외에 파리쿡, 맘스홀릭 등으로 폭넓은 범위였음이 드러났다. 이 다음은 또 어디일까? 누구일까? 이 다음은 또 어디일까? 누구일까? 또 누가 했을까? 얼마나 많이 했을까? 궁금증이 증폭이 됩니다. 김종혁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져나왔을 때 그것이 매우 고약하기는 해도 실제로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댓글 따위가 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 라는 생각도 일반적이었죠. 댓글이 몇 개냐 혹은 대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꿋꿋이 촛불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내 심리전단의 일부가 저지른 일이고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인해 촛불의 범위는 한정됐습니다. 다른 요인도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을 더디게 한 면이 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이 보기에 지난 대선에서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은 어쨌거나 그렇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야권 내부에서 찾는 이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쟁점화가 야당의 자기 성찰을 면제해 줄 위험에 대한 걱정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이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점차 사태가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국가기관, 너무 많은 댓글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나 말들을 그저 수동적으로 관찰하기보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관점으로 해석해볼 필요마저 생겼다. 국가기관들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던 시기에 병행해서 벌어진 일들이 있다. 14 공동선언 녹취록 논란이나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이 그런 것이다. 최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차장 찍어내기도 있고 멀쩡하게 서 있는 전교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일도 발생했다. 외관상 이런 사건들에는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그것의 중요한 효과는 국가기관들의 선거 개입 문제를 여론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개입의 범위가 넓어지고, 야, 이거 정말로 박근혜가 이것 때문에 당선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두를 다 뻥뻥 내지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게 지금 박근혜 정권의 실상입니다. 한신대 김종혁 교수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표백제를 끼얹은 것이라고요. 비유하자면 표백제를 끼얹은 것인데 규모로 보면 드럼통으로 부은 셈입니다. 예,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표백제를 끼얹었는데 그냥 표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럼통으로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드라마 CSI 라스베가스 어느 장면에서처럼 기자와 야당 의원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은 경찰이 루미노를 뿌린 곳마다 디지털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CSI 본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생각해 볼 점은 왜 그렇게 많은 표백제를 뿌리는가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칠갑이 된 현장을 은폐하려는 사람 그 자신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몰랐고 지금도 전모를 모르지만 바로 그 범인은 자기 자신이 지난 겨울에 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백제를 드럼통으로 뿌리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민주당은 대선 불복의 의도는 없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바랄 뿐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진심일 것이다. 대선 불복도 사태를 이끌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당에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매번 대선 불복을 말하며 눈을 부라리는데 그 이유도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면 국민 다수가 대선에 승복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지난 겨울에 일을 저지른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면 국민 다수가 대선에 승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바로 그 범죄를 저질렀던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